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유자효입니다. 큰 희망이 큰 사람을 만든다. 영국의 종교인이자 역사학자죠. 토마스 풀러가 한 말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인생의 희망과 불교의 가르침을 시로 표현해온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교신문에 수미산정 칼럼을 쓰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 황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형외과 의사세요. 요즘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보면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어요? 네, 저도 전공의 시절에 밤을 새면서 환자 침대에서 이렇게 쪽잠을 자본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실지는 제 마음보다 제 몸이 먼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더군다나 역병이 되다 보니까 자칫하면 자신도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데 그야말로 참 전국 도처에서 애쓰고 계시는 의사들을 보면은 참 이 시대의 영웅이다, 의인들이다 이런 칭송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을 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황건 교수께서는 외상 환자를 많이 보신다고요? 네, 주로 그 얼굴뼈 골조를 포함한 그 얼굴 외상하고요. 예. 그 입술 갈림증 그런 선청 기형을 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면상의 어떤 기형을 타고 태어나게 되면은 성형외과 수술이 아주 필수적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선천 기형의 경우에는 무슨 돌이라든지 혹은 뭐 100일도 제대로 못 챙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그런 기형을 갖다 어느 정도 정상에 가까이 되면 그때부터 말하자면 음주에서 양지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입술 갈림증 수술 수준이 그야말로 세계 정상급이 아닌가. 네, 우리나라에선 지금 이제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봉사활동을 가서 그거를 그렇습니다. 해주고 있습니다. 황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셨겠습니다만은 특히 그 기억에 남는 그런 환자도 있겠죠. 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제 마음속에 있는 환자는 제가 한 달쯤 전에 그 총알에 턱에 얼굴에 총을 맞은 사람 환자가 있었습니다. 군인이었어요? 아니요. 그 필리핀에서 일하는 교포였는데 거기 현지인한테서 이 총알을 이렇게 여기서 맞아서 이쪽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뭐 뼈도 많이 이렇게 골절이 됐고 조각이 났죠. 그리고 또 그 연부 조직이 더 중요한데 그것도 다 없어져 가지고는요. 거기서 수술을 했는데 여기서 저한테 와가지고선 다시 수술을 4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다행히 그래도 잘 돼가지고서는 다음 주에는 퇴원을 시킬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분은 자기가 목숨을 잃을 뻔한 경우군요. 네, 그랬습니다. 예, 네. 그러나 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얼굴도 그렇게 이제 복원을 해서 돌아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나라의 의료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학 수준이 세계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 그 의료진의 희생이 바로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것을 갖다 저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렇죠. 뭐 다른 과는 차치하더라도 저희 과를 볼 것 같으면 한국에서 이제 개최되는 그런 국제 학술 대회에 외국 의사들도 많이 배우러 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저 자신도 외국인 의과대학 졸업생을 갖다가 여기서 대학원생으로 한 명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 훈장 진보장을 받으셨어요. 네, 여기 지금 예, 달고 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훈장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성형외과에 필요한 그런 해부학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써서 이걸 받았습니다. 예. 해부학은 그러니까 의사가 항해사라 그러면요. 해부학은
그 항해사가 필요한 항해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했고요. 또 제가 쓴 논문들이 뭐 학회 발표라든지 혹은 뭐 다른 논문들에서 이렇게 인용이 될 때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성형외과가 해부학하고도 또 네. 연관이 되는군요. 네, 해부학이 바로 기초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의과대학 들어가서 제일 하기 어렵고 고생스러운 게 해부학입니다. 예. 우선 우리 몸의 구조가 복잡하고요. 예. 또 많이 그 이름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다 외워야 되고 또 직접 시신을 해부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 해부학만 끝나면 어느 정도 이제 중간에 의과대학 그만두겠다는 사람은 없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 고비를 못 이기는 경우도 있나요? 옛날에는 그렇게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들 꽤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힘든 과정이군요. 네. 현재 불교신문 논설위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최근에 질그릇과 옹기장이라는 시집도 내셨어요. 네. 네. 아, 예. 아주 특이한 장정의 시집입니다. 아니, 그 의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시집까지 내셨어요? 뭐 순간순간 어떤 생각이 나면요. 네. 그걸 갖다가 좀 날아가 버릴까봐 조금씩 메모를 해뒀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모아서 뭐 논문도 되고 네. 또 수필도 되고 칼럼도 되고 시도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그 글 쓰는 걸 좋아하셨어요? 뜨거운 네. 샘물을 갖다가 이렇게 뜨거울 때 얼른 거푸집에 부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선생님 시집을 두고 어느 기자가 치열해서 아득한 구도의 시집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선생님 시집을 읽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선시풍의 시들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시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 산에서 구도를 하는 거나 절에서 구도를 하는 거나 제가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거나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평소에 그런 그 구도의 느낌으로 생활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이렇게 시에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를 쓰는 것과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군요. 지향하는 정신세계는 결국 만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어떻게 제목이 질그릇과 옹기장입니까? 제가 그 경기도 이천에서 한번 도자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도자기를 만드는 그 과정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논문이나 시를 갖다가 혹은 칼럼을 쓰는 과정이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옹기장이가 바로 시인이며 연구자, 학자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시라든지 혹은 논문이 바로 질그릇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이런 제목을 갖다 붙였습니다. 청자나 백자 같은 도자기가 아니고 질그릇과 옹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제목을 보면 국립박물관장을 지내신 그 이영훈 선생님이 네. 그 질그릇과 옹기장을 이렇게 여기다 부채에다 써주셨습니다. 아, 시를 부채에 쓰셨군요. 네네. 네. 그야말로 참 큰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마다 그림이 함께 실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새롭게 봤는데 그림은 누가? 제가 이제 논문을 쓸 적에 거기에 그 일러스트를 그려줍니다. 수술 과정에 대한 것은 도식도를 그려주는 분이 있는데요. 네. 허혜원 화백이라고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허혜원 화백. 네네 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시집이 더욱 빛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를 한 편 감상을 하고 얘기를 이어갈까요? 어떤 작품을 소개하시겠습니까? 네, 나라는 작품이 네. 있습니다. 네,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나 추수 끝난 들판을 날아다니며 떨어진 이삭들을 찾아 헤매는 인적 끊긴 나루터에 홀로 서서 강 건너 언덕만 바라다 보는 눈 덮인 벌판 건너 바랑도 없이 앞을 막은 북벽 향해 걸어만 가는 나. 나. 예.
참 시인의 육성으로 직접 들으니까 더욱더 감동적입니다. 그 시를 어떤 마음으로 쓰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하는 해부학은요. 네. 이미 약 한 200년 전부터 우리 선배 해부학자들이 다 논문을 썼습니다. 이제 논문을 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성형외과에 필요한 부분, 그분들이 다 하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찾아서 제가 밝혀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추수 끝난 벌판에서 헤매는 그런 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저 건너편 저 피안의 언덕을 갖다가 가고 싶은데 가지는 못하고 이쪽에서 바라다보는 제가 가야 할 곳을 갖다가 그 피안의 언덕을 바라보는 제 자신이 또 여기에 투영됐고요. 그 시인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분명해지네요. 그야말로 참 의사의 길이 구도의 길이군요. 네, 알았습니다. 등단은 언제 하셨죠? 2005년도에 시와 시학을 통해서 조오현 시인의 추천으로 등단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2005년이면 이제 등단 15년인데 설악단 무산 대종사신데 그분이 추천 잘 안 하시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네, 저를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저를 처음으로 추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 그렇게 추천을? 저는 그 당시 이 신문을 통해서 만해 마을이라는 게 이렇게 새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원주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강원도에 강릉에 가서 좀 혼자서 이제 묵은 다음에 그날 여관방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보니까 달빛이 내리는 걸 봤었죠. 달빛이 바다에 떨어지는 걸 보고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혼자서 미시령을 건너서 서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왼쪽에 만해 마을이라고 써 있길래 이거 내가 보던 거네 싶어서 이제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거기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 어떤 그 노승이 그 편액이 많이 걸려 있는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 봤더니 거기 누가 무염영이라고 썼더니 달 그림자는 물에 젖지 않는 기라. 달 그림자는 똥에 묻어도 똥에 묻지 않는 기라.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설명을 잘 듣고서 이제 여기 왔을 적에 저분이 누구세요? 그러고 누구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연스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얼른 갔죠. 그 스님한테 가서 저 스님, 저 요새 벽암록 잘 읽고 있습니다. 그랬죠. 저는 그 스님이 쓰신 벽암록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저보고 또 보시더니 니 뭐하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더니 니 뭐하노? 그래서 제가 나도 좀 부하가 꿈을 좀 이렇게 나서 칼제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외과 의사니까 칼제비입니다. 이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 스님이 제가 조폭인지 아시고서는 오해를 하시고서 그냥 그날의 만남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한 6개월쯤 있다가 어떻게 제가 그 외과 의사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셨습니다. 참 말씀을 들으니까 오연스님을 뵙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를 공부하는데 스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까? 저한테는 저랑 얘기하시다 보면 니는 이미 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한테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시를 쓰게 됐고요. 또 이런 아득한 성자, 이것도 그 당신께서 쓰신 시집도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지고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뭐 그러셨습니다. 네, 아득한 성자는 그 조오연 스님의 대표작이시죠. 그리고 정지용 문학상을 수상한 그런 좋은 작품입니다. 스님과 황 교수 어머님과도 또 인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스님은 그러니까 그 스님이 어머님하고 또 관계가 그렇게 매우 많이 그리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동진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백담사 갈 적에 꼭 어머님을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 많은 데서도 황건이는 효자다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다닌다고 그러시고서는 그래서 또 저희 어머니는
스님이 이렇게 저도 등단도 시켜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 저희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시는데 오연 스님 초상화를 갖다가 그려드렸어요. 네. 그래서 스님이 그런 거 보고서는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여기 그래서 저는 책에도 이렇게 스님이 나온 그 초상화. 예. 네네. 오연 스님하고 똑같습니다. 예. 이게 저기 삼각선원 있잖아요. 삼각선원. 흥천사 삼각선원 거기서 이제 있을 때 제가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갔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그거 네. 보고서는 그려서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어머님이 화가시군요. 네네. 네. 네, 어유 참 귀한 초상화를 봤습니다. 그 스님하고의 참 인연이 절절한데 칼집을 선물로 준 일이 있었다는데 뭐 어쩌다 칼집을 선물로 드렸습니까? 아 오연 스님이 이제 그때 그 제가 만해마을에서 뵐 때 보니까 아주 이만한 큰 그 칼들을 갖다 2개씩이나 갖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는 보니까 로빈 후드라고 써 있었는데 예. 그 영국에 가서 강연을 하시고서는 왕실에서 그 기념품으로 주신 거래요. 예. 그러고서 이제 저보고도 뭐 그래서 아유 스님이 칼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이 편액을 보면서 니도 하나 써오라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뭐 서예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15번 메스를 그걸 수술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서는 그걸로 활인검이라고 그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 액자를 이렇게 거기다 걸어놓으시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근데 그 후에 핀란드에 갔었어요. 네. 핀란드에 학교에 갔더니 거기서 도검 전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청룡도가 생겨서 크기는 길지가 않은데 뭐 그냥 칼이라고 할 수도 없이 이제 앞에 있는 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번 기회에 스님한테 나도 선물 하나 해야지 그러고 얼른 샀죠. 근데 가죽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칼집이요. 그래서 거기서 물어보니까 아 이런 건 뭐 칼도 아니니까 갖고 들어갔는데 상관은 없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파는 사람들이 그래서 갖고 왔는데 웬걸 세관에서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칼집은 왜 뭐가 어떠냐고 칼집이라도 달라고 그래서 이제 칼집 갖고 오고 서류를 갖고 온 다음에 오연 스님한테 보냈죠. 그걸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생전에 전화 안 오시다가 그래서 이게 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집입니다. 그러니까 칼은 어디에 있노? 그래서 뺏겼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한테 그 드리려고 그랬는데 뺏겼으니까 서류도 같이 보냈으니까 좀 찾아서 좀 가지고 보관하십시오. 그랬더니 도검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 못 드렸지만 그래도 그 스님이 이 먹고 이렇게 한마디 하셨으니까 그 칼 값어치는 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셨군요. 그 당시 이제 그 오연 스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칼은 영국 황실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활인검을 15분 수술칼로 새기셨다고 네, 그러시는데 그렇습니다. 15분 수술칼은 어떤 칼이 어느 정도 되는 칼입니까? 15분 수술 보통 이제 외과 그러니까 일반 외과에서 배를 가를 때는 10번 수술 칼을 10번. 쓰고요. 얼굴 같은 데 수술할 때는 그보다 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 15번 수술 칼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아서 이렇게 아,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수술할 때 쓰는 칼이군요. 네네 좀 작은 걸. 보다 섬세한 네 칼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활인검이라고 새기셨군요. 네네. 네, 그 참 스님과의 좀 추억이 많으시겠는데. 예를 들면 다시 오연 스님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저기 전주 한옥마을에 갔을 적에요. 백선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오연 스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러고서는 저 여기다 하나 뭐 써주시면 한여름 시원하게 지내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부채를 보냈어요. 빈 거를요. 그러고서 이제 몇 달 있다가 갔더니 니 왔나? 내가 여기 써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 아, 운문주고 산문이라고 서락이라고 네. 썼어요. 그러면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 그 도장이 말이지 어디 있었는데 없다. 그냥 가라.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그러면서는
제가 받아왔습니다. 근데 네. 거기서 제가 시를 하나 더 썼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네. 무늬 없는 도장, 펼쳐진 빈 부채, 황모필에 먹을 묻혀 운문화상 화두 한 줄 일필휘지 새긴 뒤에 낙관을 찍으려 하니 찾을 길이 없어라. 토끼뿔로 새긴 도장 무산 오현 네 글자는 진흙 위에 문이 남고 물 위에선 생각남아 차라리 허공에 찍어 날려보내 버릴 것을. 이렇게 연시조를 썼습니다. 그랬군요. 그 시조로 쓰신 거군요. 네, 시조로 썼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 좋은 그 선물을 받으셨고 필적을 보니까 바로 스님 필적인 줄 알겠습니다. 네, 그랬던 오연 스님이 그야말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입적을 하셨는데 그때 심경이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신문에서 이제 보고서는 그날 이제 문상을 갔습니다. 저 신흥사로요. 네, 근데 가면서 되게 속이 상했어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마음이 아플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스님을 처음부터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괜히 만나서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프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그 다비장에는 못 갔습니다. 그때 수술이 잡혀가지고요. 수술실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수술 하나 끝나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수술실 창문으로 저 바깥에 구름을 봤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마침 그쪽 가는 길이 있어 주말에 갔었죠. 그랬더니 그 다비장 허든 장소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여기만 재가 남았고요. 꼭 네. 헬기장 표시한 것처럼 돼 있었어요. 동그랗게. 그래서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서는 이렇게 재를 갖다 이렇게 손으로 막 만졌어요. 만지다 보니까 못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 그 못을 주워와가지고서는 제가 이걸 사리탑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제 마음의 사리탑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요, 제가 저희 방에는 그 스님이 저한테 주신 큰 액자가 있습니다. 그때 사실 이 백낙일고라고 써주신 건데 이거는 뭐냐면 당신이 백낙이고 이 노새나 뭐 이렇게 짐술에 끄는 말을 갖다가 잘 달리는 준마로 쳐다봤기 때문에 말값이 올라갔다는 건데요. 네. 이 백낙일고를 써주신 게 있는데 그 액자에다가 제가 이렇게 사리탑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오연 스님 관에 박혀 있었던 네. 못이군요. 네. 대못이군요. 굉장히 큰 못인데 네. 이것이 이제 불에 타고 또 녹아서요. 있는 것을 다비장터에 있는 걸 가져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살이 그러면서 만드셨네. 제가 아까 되게 마음이 아팠다 그러는데 그때 만해 스님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타고 나면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 만해 스님의 시에서 그 마음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이 탑을 보니까 스님을 다시 뵙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못으로 세운 사리탑은 처음 봤습니다. 그야말로 참 많은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황 교수님께서 생각하기에 그 스님이 남기신 유훈이라 할까 정신을 말씀한다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님이 하신 여러 가지 뭐 일을 너무나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만해 사상 실천 선양회를 만드시고 또 네. 만해 마을을 만드셔서 네. 만해 한용운님의 그 정신을 계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민족 자주 뭐 그다음에 무슨 현실 참여라든지 문학적인 업적 그런 만해 스님의 업적을 갖다가 그 오연 스님이 계승하셨기 때문에 오연 스님의 유훈은 결국은 만해 스님의 정신이 바로 오연 스님의 유훈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 스님 주변에는 참 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그늘에서 이제 많이들 쉬고 가고 또 많이 배우고 가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참 시인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시인들을 격려해 주시면서 좋은 시 한 편 쓰는 것이 절 한 채 짓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했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부인도 의사시라면서요?
네, 산부인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 산부인과 의사. 자녀들도 또 의사. 네, 뭐 아이들은 뭐 지금 하나는 뭐 정신과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외국에서 또 인턴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 가족이 의사 가족이군요. 네,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어떻게 좋으시겠습니다. 아, 뭐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다 예. 합의되고 그러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예, 자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 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후학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의학이 말이죠. 제 자신은 의학이 과학보다는 과학의 옷을 입은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메디슨 이선 아트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사가 되려고 그러면 그런 지식과 그런 그 술기 이외에도 네.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그런 넓혀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인간에 대한 이해. 예, 그것이 핵심이겠죠. 예, 인간에 대한 그 이해가 깊은 의사, 그런 의사가 소중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이제 외상 센터, 외상 부문 그것이 좀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그랬는데 우리 회장이시니까 보시기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역별로 외상센터가 다 예, 이제 있고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서 그 골든 아워 안에 이렇게 다 그 이송을 해서 거기 그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대개 어떻게 비유를 하냐 그러면요. 저승사자하고 줄다리기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당기면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끌려가면 그냥 저승으로 가는 그런 아주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많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예. 불교 신문에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쓰세요? 원래 이제 논설위원이 약 10분 정도 계셔가지고요. 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데요. 저는 이 옛날부터 당일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편을 미리 보내드렸기 때문에 조금 다른 그 위원들이 좀 늦게 주시거나 그러면 제 걸 갖다 좀 빨리빨리 내주시고 그러셔서 어떨 때는 뭐 한 2주에도 나오고 어떨 때는 3주에도 한 번씩 나오고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소재를 쓰세요? 우선 뭐 소재보다도요. 네. 첫 번째 그 독자가 좀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좀 재미있게 쓰려고 그럽니다. 수미산정에 그 이렵 스님에 대한 글을 쓴 게 나올 테니까요. 혹시 시간 나면 보시죠. 예. 그러니까. 김이렵 스님. 네네. 김이렵 스님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쓰셨습니까? 이렵 스님의 이제 시아버지가 될 뻔한 분하고 네. 그 조상부터 쭉 내려오다가요. 맨 마지막에 지금은 가셨지만 그 이렵 스님의 그 오도성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봄꽃이 이렇게 산을 물들였네 하는 것처럼 예. 이 제 가슴을 갖다가 가신 지 몇십 년 되더라도 제 가슴을 붉게 물들이고 계시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제 우리 선생님의 그 이제 뒤를 이을 주로 이제 성형의학을 공부하는 그 후배들에게 혹시 들려주고 싶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 성형외과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 다 미용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형외과는 분야가 많습니다. 네. 미용뿐만이 아니라 재건 분야도 많기 때문에 네. 또 궁극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 재건 성형과 미용 성형의 경계가 결국은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나온 언청이의 것은 당연히 재건 성형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결손이 있는 것을 갖다가 메꿔줘서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환자나 혹은 환자의 보호자로 봐서는 미용적으로도 굉장히 완벽하고 이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과 미용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 지금 앞으로 나오는 그런 후배들은 꼭 그런 미용 쪽만이 아니라 그 재건 쪽에도 더 많은 그런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우리나라 성형외과를 많이 발전시켜 주기를 갖다 바랍니다. 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다가 그렇죠.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의사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성형외과 의사는 외과 의사가 먼저 돼야 되고 그 외과 의사는요 일반 내과 의사가 먼저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내과. 네, 내과. 일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피지션, 그냥 의사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형외과 의사는 좋은 의사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재건과 미용이 결국 같은 것이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기저에는 환자가 어떻게 됐을 때 급할 때 응급처치해서 살려낼 수도 있고 이런 네. 의사로서의 기본이 언제든지 배어 있어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예. 참 성형의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저는 선생님 뵙고 처음 알았습니다. 또 해부학이 바로 또 그 분야라는 것도 오늘 참 잘 들었습니다. 그 앞으로 또 어떤 발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수미산정은 조금 계속해서 쓰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필력이 어디까지 닿을지 모릅니다만은 그 유마거사가 말씀하셨죠. 그렇죠. 중생이 다 낫기 전까지는 나는 병이 안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예. 저도 뭐 그 유마거사 것처럼 수미산정에 제가 조금이라도 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날이 있으면 예. 그날까지는 계속 쓰고 싶은 그런 발언이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보여드린 그 질그룹과 옹기장이를 한번 영어로 제가 한번 번역을 해서 제 자신이 한번 영시를 써보면 어떨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시인 스스로가 번역을 해보고 싶으시군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영어권 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저는 네. 뭐 논문도 다 영어로 쓰고 있으니까요. 아, 또 뭐 그러시군요. 학회지 에디토리얼도 영어로 쓰고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영어를 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 네. 아주만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시도죠. 예, 좋은 시도고 그야말로 이제 우리는 그 우리만의 세계에서 좀 이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쓴 문학이 바로 외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세계 문학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네네. 듭니다. 만해 스님의 시도 네, Everything Beyond For라고 또 이렇게 번역이 됐고 네, 또 오현 스님의 시도 뭐 네, For 저기 그 정멸을 위하여도 또 예, 번역이 예, 돼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저도 그 만해 스님 같은 그런 큰 나무에 오현 스님 같은 큰 가지에 또 아주 잔 가지 일지언정 네. 거기에 같이 이렇게 따라가고 싶습니다. 네, 만해와 오현의 그 정신적인 맥을 이어가는 시인이시로군요. 네, 그 오현 스님도 시가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로도 많이 번역이 됐고 중동어로도 아랍어로도 번역이 또 됐습니다. 오현 스님의 시는요 또 시조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영어에서 라임이 잘 맞아질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해요. 서양 사람들도. 그리고 또 독특한 정신세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독자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게 맞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글 쓰시는 의사가 참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그 해보시니까 어때요? 그 글 쓰는 작업하고 또 이제 의업으로서 일하시는 것하고가. 그 글 쓰는 게 바로 그 제 자신을 갖다가 치유하는 그런 길이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자기 치유의 길이 될 수 네, 네. 있겠군요. 요새 말하는 힐링이죠. 그러니까. 힐링, 네. 글을 쓰는 것이 스스로 치유의 어떤 방법도 될 수가 있다. 네. 이 시간을 끝내기에 앞서서 꼭 하시고 싶었던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갖다 이렇게 시인으로 추천해 주신 그 오현 스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또 그리고 제가 그 시집을 냈으면 그 오현 스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더 이상 목이 메서 말을 예, 예, 그러시죠. 예, 그야말로 참 꿈도 많으시고 또 일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뜻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오늘은 시인이자 불교신문 논설위원이죠. 인하대병원 성형외과 황근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인술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심으로 다른 일을 찬탄하고 존중해라. 그러면은 수명과 아름다움, 행복과 건강이 점점 더 늘어나리라.
초기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시죠. 스스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주변 사람들부터 진심을 다해서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